관에 아까 한 게 있으니까 그 한 걸 보고 네가 한 거 보면서 선생님한테 답을 해주면 돼.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첫 번째. 나중에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here 같은 경우에는 보통 about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듣다면 about를 쓰면 자세히 듣는다는 의미야. 네. 무엇에 대해서 자세히 듣는다는 건데 here를 쓰고 of를 쓰거나 from을 쓰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here of를 쓸 때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소문을 듣다. 이런 정도의 의미고 from은 소식을 듣는다는 뜻이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시험에는 안 나와. 하지만 나중에 원어민처럼 문장을 만들려면 이런 세밀한 차이를 두면 되겠지. 요거는 내가 그대로 다 출력을 해줄 거야. 그래서 필기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거기에 매이지는 마.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동사라고 하는 아이들이야. 대동사라고 하는 건데 대신 쓴다는 얘기야. 우리가 대명사 할 때 대자를 쓰거든. 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동사 대신 쓰는 거거든. 그러면 앞에 나온 동사가 뭐냐면 얘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동사였고 네. 실제는 얘지. 네. 얘를 합쳐서 우리가 이 문장에서는 허드를 썼다고 볼 수 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대신 와서 과거형을 쓰는 거야. 만약에 비동사를 썼으면 이걸 쓰지. 지금은 간단한데 나중에 보면 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then he did, then he was 이런 식으로 앞에 문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찾기가 곤란해. 딱 안 찾아지거든. 그러니까 she did more 이렇게 하자, 그지? 그녀는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지? 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건데, 문장이 복잡해지면, 비교를 할 때, 그녀가 했던 것과 그가 했던 걸 비교한단 말이지? 그럼 행동이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들었다면 그렇지만, 안 들었다면, 이렇게 가야겠지? 오, 잘못 눌러졌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네. 들은 적이 있느냐? 자, 그 다음에 curious about고 이런 것도 수의 일치라고 하지. 수일치라고 해서 문장에서 대명사하고 네. 명사하고 일치를 시키는 거야. 우리가 수일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주어하고 동사를 일치시키는 게 있거든. 네. S. 그렇지. he면 is를 쓰고 they면 are 쓰고 이런 것들 수일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어 동사의 수일치고 명사하고 대명사의 수일치도 있는 거야. 명사가 보이면 he를 쓰고, 그지? 보이즈면 they를 쓰지, 그지?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하면은 어려운 게 이제 관계대명사지. 그래서 the boy가 선행사다. who i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일치가 다 돼야 되지. 네. 그럼 만약에 the boys면 R. who are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앞에 나왔던 걸 가리키는 거니까 이 뒤 뮤지컬을 가리키니 it가 정답이지,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never가 나왔고 sin이 나왔네. 이거 무슨 형이라고 하지? 현재 완료. 자, 기본적으로 have pp가 네. 완료형이야. 그지? 완료형이고, 얘가 have나 has를 쓰면 현재형이니까 현재 완료고, 만약에 had를 쓰면 과거 완료가 되겠지. 그지? 네. 자, 조심할 거는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쓴다고 하잖아. 그지? 네. have pp는 한 덩어리로 이 동사가 되는 거야. 네. 네. 그지? BING가 있어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한 덩어리로 동사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조합해서 만드는 동사 형태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 미래형, 완료형, 진행형, 수동형. 네 가지가 기본이야. 미래형이 뭐냐? 미래형은 뭐냐면 우리가 조동사 위를 쓰고 원형을 쓰는 구조를 얘기하지.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굳이 미래형을 하는 거는 미래형 말 쓰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조동사를 집어넣는 형태를 얘기해. can 집어넣어도 맞아. 그래서 조동사를 쓰는 형태. 얘가. 근데 조동사형 하기는 좀 그래서 미래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완료형은 have pp지, 그지? 네. 진행형은 BING고, 네. 수동형은 PP. BP. 오케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요 순서의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쓴 거야. 얘네들을 2개 이상을 더하게 될 수 있어. 더한다는 얘기는 이 중에 이렇게 뽑든지, 이렇게 뽑든지, 뭐, 이렇게 뽑든지, 2개 이상을 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완료, 진행 시제. 수동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뽑을게. 완료 수동형은 얘하고 얘하고 2개를 뽑았잖아. 네. 근데 더할 때 완료형, have pp지, 그지? PP하고 두 번째 나오는 거는 한 칸을 밀어. B, PP. 이렇게 쓰겠지. 네. 그럼 더하는 거야. have been PP. have는 더할 게 없으니 그냥 내려올 거고, 이거는 비동사의 pp형, been. 그리고 pp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have been pp로 되는데, 요 자리에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동사를 집어넣는 거야. 네. 그러니까 원하는 동사 write를 집어넣으면 return이 되겠지, 그지? 네. write면 have been return이 되는데, 얘를 우리가 읽을 때 아까처럼 2개씩 잘라서 읽으면 되는 거야. 완료와 수동이지. write에 이거는 write의 완료 수동형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아. 2개 이상 더 할 수도 있어. 3개를 더 할 수도 있어. 이론적으로 4개 다 더해도 되지, 그지? 아, 네. 그런데 문제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완료 수동형은 되지만 수동 완료형이라는 거는 없어. 그렇게 더하진 않아. 수동 완료형을 더하면 순서를 바꿔야 될 거 아니니, 그지? 이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게 되겠지? 아, 막 어, 미래 수동형처럼 이렇게 되는. 그렇지. 그렇지. 미완 진수. 우선순위가 앞쪽에 나와 있는 놈이 항상 이 뒤쪽에 있는 놈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름에서요. 이름에서도 그렇고, 만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 진행형을 만들면, 미래 진행형은 우리가 잘 안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걸 하자. 수동 진행형이라는 건 없는 거야. 수동 더하기 진행,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BPP, BING, 이렇게 더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네. 반드시 진행, 수동형으로 더하는 거야. 아, 네네. 그치? 더하는 순서가 어기면 동사 형태가 망가진 거야. 잘못된 거야. 그리고 이만큼이 한 덩어리의 동사야.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보태자면, 우리가 페이지를 하나 집어넣자. 자, 2번째 페이지 보면, 여기 와서.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아이가 있지, 그지? 네. 동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게 품사를 얘기하지. 네. 품사로서의 동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go라든지, ca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이거는 물론 조동사지만, 그래서 do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사라고 하는데, 얘가 문장에서 주어의 행동을 나타낸 주어의 동사, 주어의 동사로 사용하는 걸 우리는 특별히 수로동사라고 불러. 그래서 다른 말로 서술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는 거는 문장은 항상 주어를 쓰고, 동사. 그렇지. 수로동사를 쓰고, 그런 다음에 3가지 경우가 있어. 목적. 목적어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 또 보어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도 있는 거야. 네.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부사를 얘기해.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주, 동, 목, 보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 주어하고 보어는 서로 같다고 생각하면 돼. 주격고. 주어하고 목적어는 서로 다른 아이야. 보어는 그래서 보통 주어를 설명을 하지. 주어 보충 설명한다고 얘기하잖아. 그지? 보충 설명을 하는데, 보어는 쓰임이 그래서 보어에 대해서 쓰는 거는 2가지야. 형용사를 쓰거나 그러니까 명사를 사용을 하거든. 형용사를 쓸 때는 상태를 나타내. 명사를 쓸 때는 신분을 나타내고,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이거나 이름이 돼. 명칭 같은 걸 돼. 그래서 우리가 명사 자리에, 보어로 쓰는 명사 자리에 직업이나 이름이 아닌 다른 명사를 쓰면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he is a book이 안 맞는 이유는 진짜 그가 비유적으로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면 이 2개는 서로 같은 존재가 되지 않거든. 그리고 직업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별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he is a walking dictionary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는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별명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만, 그래서 명사 보호를 쓸 때는 항상 주어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거야. 형용사는 일치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보면 he is happy 하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지만 다르다고 할 수는 없거든. 다른 거와는 완전히 차이가 나지. 그래서 확실하게 다른 거는 목적으로서는 he hit the ball이라고. 그는 공을 쳤다라고 할 때 the ball하고 he는 절대 같지 않지. 이런 건 목적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보통 주어하고 목적은 다르거든. 다른 게 원칙이거든. 같은 경우도 있지. 이거죠, 이거. 그가 그 자신을 때렸다. He hit him과 he hit himself가 다른 거지. 이때는 A고 B야. 얘는 A하고 A지.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라는 놈은, 네. 제기대명사라는 거는 주어와 같지만 보호가 아니고 목적어입니다. 라는 특수 표시야. 제기되는 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제기대명사를 안 쓰면 다른 놈이라고 되는 거야. 물론 1인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I hit me 하면 그냥 내가 나 때렸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유인 경우에도, 유 같은 경우에는 단수 복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3인칭은 확실히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는 주어하고 다른 놈이고, 그러니까 주어가 자기가 아니고 다른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사물에게 행동을 가하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주어하고 같은 존재일 때는 특별하게, 같으면 보라고 얘기하지, 목적으로 얘기 안 하니까 특별하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 경우에는 주어하고 같지만 목적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호가 아니고 목적어입니다. 라는 신호를 하는 거야. 이렇게 주어하고 같을 때, 목적어가 같을 때 특수한 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어하고 목적어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당연한 걸 안 건드리고 특수한 걸 건드린 거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볼 때 항상 이 수로 동사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문제는 이런 거야. He is, 잠깐 보자. 그 예문이 말고, he is, 이렇게 되잖아요. 네. 동사가 이까지인가? 네. 동사가 이까지고, 만약에 여기서 잘라버리면 문제가 있지. 네. 그러면은 주어, 동사, 얘는 이렇게 되겠지. 이만큼 한꺼번에 동사로 봐야 주어, 동사하고 동사가 정해졌으니까 두 개만 비교하면 되잖아. 그거하고 책은 다르지. 네. 목적어지. 그지? 목적어면, 삼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가장 기본적, 여기 써놓은 거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형이야. 얘 1형식, 얘가 2형식, 얘가 3형식이야. 그지? 이렇게 되겠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는 어디에 있다. 그리고 장소를 쓰게 돼. 장소에 부사를 쓰게 돼. 비동사가 뭐뭐이다라고 쓸 때는 뒤에 보호가 붙어. 아까 보호는 이 얘기지. 여기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있을 때는 1형식, 뭐뭐이다 할 때는 2형식을 쓰게 돼. 그래서 비동사는 1형식과 2형식에만 사용을 하거든. 이다, 뭐뭐가 되다, 또는 어떠하다. 그러니까 보호가 어떤 것에 붙느냐에 따라서 보호가 붙어서 조금 다르게 해석은 되지. 학생이다, 의사가 되다, 또는 어떠하다면 그는 행복하다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에 이게 문형할 때 첫 번째 부분에 다뤄지는 거야. 조금 더 추가를 하자, 내용을. 자, 조금 더 거슬러 가서 항상 이제 품사하고 문장 성분 관계를 기억해야 되거든. 2학년부터는 5형식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품사는 예전에는 품사라는 아이들이 품사는 단어를 보통 기준하고 단어를 하나를 기준하는 경우가 많았고, 과거에. 그 다음에 의미 중심이야. 의미 중심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돼. 우리가 꼭 메모리 칩처럼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 그 단어가 이걸 기준으로서 보통 나눴어. 그래서 명사는 이름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네. 대명사는 사실은 명사를 통해서 이름을 가리키게 되고, 그냥 이거는 사실은 품사를 나눌 때는 신경을 안 써도 돼. 명사하고 합쳐버리면 돼. 그냥 명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네. 그 다음에 형용사는 우리가 데이터가 상태 데이터나 형태 데이터나 성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네. 부사는 사실은 데이터가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기능으로 봐서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지. 네. 동사. 부사의 핵심 기능은 동사 수식하는 게 기능이거든. 동사를 수식을 하는데 문제는 이때 데이터들이 있어. 동사를 수식할 때 행동을 한 세트로 외워주면 돼. 시간과 장소, 원인과 결과, 조건, 그리고 횟수, 목적, 근거, 양보, 그리고 방법이나 방식인데 방법은 좀 그렇고 방법보다 방식 같은 것들을 이 부사가 나타내요. 다만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라서 형식이요. 형식에서 할 때는 짧게 그래서 괄호를 친다고 얘기해. 쌤이. 부사가 나오면 today 이런 거 나오면 괄호를 쳐버리는 거야. 괄호를 치지 않으면은 문형이 헷갈릴 때가 있어. I was there라고 하잖아. 네. 얘 부사거든. 괄호 치고 나면 이 형식이 주어 동사밖에 없잖아. 안 치면 나하고 there는 다른 놈이다 해서 삼형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네. 괄호를 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전에 이렇지만 지금은 언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능 중심으로 바꿔야 돼. 기능 중심으로 단어와 구와 절을 구분해. 품사라는 게 결국에. 그러니까 각각의 덩어리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는 거야. 명사라고 불리는 아이는 명사가 하는 기능을 하면 다 명사야. 그래서 명사의 기능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로 사용하는 게 명사인가. 대명사하고 명사는 앞으로 합쳐서 그냥 명사라고만 얘기하면 돼. 명사, 대명사를 굳이 구분해야 되는 경우는 소유격 같은 것 뒤일 뿐이야. my 다음에는 그러니까 my book이라고 하지 뭐 my her 이렇게 쓰진 않거든. 그래서 이때는 명사와 대명사를 구분하지만 보통은 구분 안 하니까.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제 정보 중심이고 보호로 사용하는 거야. 아까 보호로 썼지, 그지?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형용사와 부사는 수식을 한다는 기능에서 공통점은 있지만 대상이 달라. 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수식한다고 할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수식어로 사용할 수 있는 품사와 피수식어가 되는 품사가 있는데 앞으로 품사 얘기하면 명, 형, 부, 동 네 가지밖에 언급되지 않아. 나머지는 그다지 크게 언급되지 않는다. 조금 이따 요 부분에 대해서 한 품사를 더 다루긴 해야 되지만 잠깐만 요거를 조금 당겨오자. 명형부동이라고 돼 있을 때 이때 수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수식으로 쓸 수 있는 거는 형용사와 부사밖에 없는 거야. 네. 피수어식으로 쓰는 거 봤잖아. 여기 요만큼이지. 네. 명, 동. 형, 부, 동 이렇게 잘리는 거야. 이게 형용사가 명사 수식, 부사가 나머지 다 수식을 하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놈은 수식하는 기능이 없는가? 자, 관계사절 배웠지? 네. 관계대명사절의 기능은 뭘까? 선행사 수식. 선행사는 품사가 뭐니? 명사.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의 품사는? 형용사.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시간은 행동을 나타내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3년 전에 누구를 만났다면 3년 전에가 부사거든. 근데 그거는 그냥 한 9나 9 정도 될 텐데 절로 만들면 내가 3살 때 뭐 이렇게지. When I was 3 이렇게 하면은 그 전체가 부사절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시간 자체는 명사야. 3시는 명사잖아. 3시 애가 돼야 부사라는 얘기야. 잘 알겠니? 네네네. 자,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해두고 품사에 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전치사야. 전치사가 중요한데 나머지 품사는 이제 몇 개 더 있긴 하다만 전치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치사는 수트야. 아이언맨 또는 배트맨 수트야. 스파이더맨은 빼자. 스파이더맨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기능이 아니지. 인간의 수준은 아니잖아. 아이언맨과 배트맨은 좀, 특히 배트맨 같은 경우는 단련이 많이 된 인간에 불과하거든. 수트만 입은 거고. 아이언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두 명을 더 좋아해. 딴 녀석들은 초능력을 갖고 있잖아. 자, 그래서 전치사는 누구의 수트냐면 명사의 수트인가. 이렇게 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전치사고 할 때 전자가 앞전자를 쓰거든. 전반전, 후반전 할 때 네. 앞전인데 이거는 위치라는 뜻이거든. 네. 위치가 앞인가? 명사보다 위치가 앞에 오는 단어 말인데 합쳐서 전치사 구를 만들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전명구라고도 부르기도 해. 전치사와 명사와 이루어진 구라고 하는데 전치사 구를 만드는 거는 이 명사가 수트를 입어서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명사를 그러니까 전치사를 딱 붙여서 형용사나 부사가 되게 쓰는 건데, in the park를 하나 예를 들면, I met her in the park 할 때는 부사지. 네. 왜? 행위지. 행위의 장소지, 그지? 네. 그냥 장소면 역시 명사. 호텔은 명사, at the hotel은 부사. 이렇게 될 수 있지, 그지? I bought it at the shop in the park.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이때는 이거 꾸며주는 거야. 이거는 형용사야. 얘가 부사지. 보트를 꾸며주는 부사. 공원 안에 있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in the park가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으니까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게 선생님이 보통 첫 수업할 때 그러니까 품사 설명하는 내용들이야. 그럼 네가 빠르다. 해놓은 것들 단단히 해왔고, 그래서 쌤하고 말이 빨리 통하잖아, 그지? 자, 그건 굉장히 좋아.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네가 갖고 배웠던 것들이 실전에 쓸 수 있도록 빨리 정돈을 해주는 거야. 양을 줄여주고, 쓸데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많거든? 그래서, 그게 지금, 일단, 품사에 관한 얘기를 요 정도에서 하고 또 돌아가자. 자.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장 구조를 얘기해 주려다가 그런 건데, 항상 그러면 요만큼이, 이 전체가 우리는 동사구인 거야. 수로동사.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이만큼을 자르고 이 뒤에 나오는 게 보호나 목적어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별거 아닌 문제다. 요건 쉬운 문제인데 왜 쉬우냐? 쉽지만 중요해. This is도 안 되고 that is도 안 되거든. 네. 가주어, 진주. 그렇지. 가주어와 진주어인데 가주어를 우리가 영어에서는 영어 문법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placeholder라는 말을 써. 아, 무슨 말이지 이게? place는 장소. 장소나 위치, 홀더. 잡는 거. 장소만 차지하는 거야. 자리만 차지하는 놈이라는 뜻이야. 아, 그러니까 자리만 차지하는 거고 뜻이 있는 부분 뒤로 갔지. 네. 그래서 우리가 가주어로 쓰는 거는 가주어나 나중에 가주어, 가목적어는 무조건 it를 쓰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자. 나중에 좀 이따가 좀 더 진행되면은 오늘 설명이 너무너무 많아지겠지만 근데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하고 네. 강조 구문 구분하는 법을 잠깐 얘기해야 될 줄 몰라. 2학년이니까 이번에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얘가 진주어고 on earth. 자, 고유하다고 생각해서 대문자로 썼지.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무관사로 쓰지만 보통 그러니까 the earth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거라. 그리고 이거는 보자. what I know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해석을 어떻게 이게 답인데, 그지? 해석 어떻게 하지? 와다이는 어떻게 해석? 내가 아는 그거. 내가 아는 것 하면 돼. 내가 아는 이거 선행사 포함한 그건. 관계대명사다. 그래. 내가 무엇을 아는지라고 얘기하면 의문사인데, 네. 그래서 얘가 선행사가 지금 없거든? 네. 그러니까 대시 될 수가 없는가.
그치? 요거는 관계대명사 what이다. 설명할 게 참 많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요거는 좀 또 페이지를 또 바꿔서, 한 페이지 더 넣어야 되겠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얘기 중에 일단 what 얘기만 하자. what.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야. 의문사일 때는 무엇이 되든지 무엇 또는 무슨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what book 이렇게 쓰는 거야. 네. 이때는 얘를 꾸며줘서 우리는 이걸 의문 형용사라고 불러. What is what makes you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지. 무엇이 너를 어떻게 했느냐? What makes you mad? 이렇게 하면 무엇이 너를 화나게 만들었냐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의문 대명사야. 의문사도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가 있거든. 쓰임새 따라 다 달라. 대명사니까 당연히 주어로 썼지. 네. 형용사라 했으니까 북을 꾸며줬지, 그지? 네.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일 때는 우리가 보통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what을 쓰고 주어 동사를 보통 쓰게 되는데 what이 바로 주어면 what이 주어일 때 what 동사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이제 주어가 되지.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 원래는 이런 거야. The thing 네. that 그렇지. 대신에 which를 쓰고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걸 합쳐서 what이 되는 거거든. 네. 문장을 만들어 볼게. 이건 좀 딴 데로 좀 보내자. 이거는 뭐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게 선행사지. 네. 그리고 요게 관계대명사. 그리고 여기서 이까지가 이걸 우리는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르죠. 자, 요까지가 선행사고, 그지? 네. 그러면 우리는 얘의 역할은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해석을 해보면 얘는 해석이 안 되지. 네. 이만큼 얘는 해석이 안 되고 얘는 네가 말한 것을 이렇게 되겠지. 나는 들었다. 합쳐지면 합체를 해. 그러면 이게 what이 되겠지, 그지? what이 될 거고 what you said가 되고 이제 선행사는 흡수돼서 없어졌으니까 이거 없지. 네. 그리고 요까지가 관계대명사인 건 크기는 똑같지만 관계대명사 절의 크기도 똑같지, 그지? 네. 관계대명사 절이야.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수식하는 놈이 없어지고 이게 해석을 하면 것을이 되고 네가 말하니 돼. I heard 이렇게 되고 여기 없지, 그지? 네. 자, 이때는 얘가 목적어야. heard의. 네. 이때는 얘가 목적어지. 얘가 heard의 목적어야. 아, 목적어 절이 되는 거. 그럼 목적어로 썼으니까 품사는 목적어죠. 품사. 품사는 사로 끝나니까 명사죠. 그렇지, 명사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른 경우에도 선행사가 없어지는 관계대명사들이 나타나. 관계부사 중에서도 그렇고 관계부사 중에 선행사를 반드시 쓰면 안 되는 놈이 하나 있잖아. 아, 네. how. the way how 같이 안 쓰잖아. 네, 맞죠. 그러니까 the way가 선행사인데 the way를 빼버리니까 how절만 남잖아. 네. 그럼 what절하고 비슷한 구조가 되지. 그러면 how절로 명사절인 거야. 그러니까 관계사절 중에 선행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놈은 무조건 명사절이 돼. 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how절하고 what절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명사절이야. 얘들이 둘 다 얘는 관계부사절일 수도 있고 의문사절일 수도 있잖아. 네.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해서 what도 관계대명사절일 수도 있고 의문사절일 수도 있지, 그지? 네. 어느 경우든 얘 두 개는 관계대명사절로 쓰면 원래 보통 관계대명사절은 아까 선행사를 끄면 형용사로 쓰는데
선행사가 없거든. 그래서 선행사가 없으니까 그 선행사가 명사가, 즉 명사가 하던 일을 올라가서 대신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화 되거든. 그래서 얘들은 무조건 명사절인 거야.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것도 있어. 나중에 보면 whatever 이런 거 나오거든. 걔도 선행사 없어. 그럼 명사절이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where나 when 같은 것도 선행사를 안 쓰는 경우도 생겨. 왕왕 가끔 생기거든. 그럼 의무사절하고 구분은 안 되지만 해석은 약간 차이 나거든. 자, 그래서 일단 what을 쓰게 되면은 선행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행사를 내장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걸 잠깐 낸 거고, in space, 우주 공간에서 나는 걸을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뭘 끝이에요? 컵으로 물을 못 마시고, before you begin, 너 시작하기 전에.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 비동사하고 뒤에 동사를 추가를 해. 이렇게 추가할 때 쓸 수 있는 형태는 정해져 있지. 네. 비동사 쓸 수 그러니까 한 세트로 수로 동사로 쓴다면, ing. 그렇죠. 첫 번째는 ing, 그 pp. 두 번째는 pp. 그러니까 이수일수로 애들이 잘하거든. 비동사를 써놓고 원형을 쓰는 놈이 가끔 나와. 그거는 보어로 쓸 때 쓰는 경우가 있어.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그런 경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is drinking이 맞지, 그지? 네. drunk도 pp를 쓰는데, 지금 얘가 술을 취한 게 아니라 그냥 마시고 있거든? bpp가 있고, b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거든, 이렇게. 네. pp가 있고 ing가 있다. ing를 이제 능동이라고 생각하고, pp를 수동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걸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목적어의 확인이다.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 동사는 타동사일 때 얘기야. 타동사라는 놈은 원래 목적어 필수인 동사지. 네. 자, it라고 하자. 아, 물론 it는 자동사 쓸 때도 있는데, 뭐 할까? 좋은 거 무조건 타동사? make는 1형식부터 5형식으로 써서 좀 그런데, 그냥 뭐, 그까지 따지 말고 드링크 하자, 그러면. 드링크라고 하면 뒤에 나는 물을 마신다. 목적어가 있지, 그지? 네. 그러면 능동으로 쓰는 거야. 그는 마시는 걸 당했다? 그것도 이상하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쓰지 않지만, 술이 취한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네. 그럴 때는 이게 필요가 없지, 오터가. 네. 그지?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은 능동적. ing를 쓰든지 안 쓰든지.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다. pp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사 선생님 설명을 또 따로 하겠지만, 왜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exciting을 쓸 거냐, excited를 쓸 거냐. 주어에 따라서. 세 가지다. 아, 주어로 결정할 때도 있지만, 네. 그거는 주격 보호자일 때 얘기고,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할까? The people.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지.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흥분을 주느냐, 받느냐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행동이나 감정을 줄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 이거 배울 때마다 막 애들 싫어하는데, 주어잉이라고 가르친다. 간단하잖아.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여학생이나 이렇게 콩맹맹이 소리를 하는가. 졸라대는 거. 근데 그 좀 시험 들 때 내가 뭐 큰 소리로 주어잉이라고 할까? 속으로만 기억하면 되지. 절대 안 틀리지, 이러면. 사람들은 주니? 흥분을 만드는 게임이야. The people, the game is 이렇게 될 거야. 게임하고 게임 보통 두 가지가 상대적이거든.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하고 게임하고 누가 흥분을 주니? 게임. 그러면 join은 여기다 exciting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 exciting이라고 들어갈 거고 사람들은 받으니까 수동이지. excited가 들어가는 거야. 능동이라는 거하고 이제 수동이라고 하잖아. 수동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그지? 줄 때가 능동이거든. 받을 때거든. 받을 때는 어떻게 기억하면 수신 수동으로 기억하면 돼. 우리가 문자를 수신했다 하잖아. 그때 숫자가 받을 숫자거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받을 수야. 그러니까 수신, 신은 편지라는 의미야 원래. 네. 믿을 신자를 쓰는데 편지라는 의미도 되거든. 그래서 수신, 수동, 받으니까 수동. 받을 때는 지금 우리가 ing 안 얘기 안 했으니까 줄 때만 ing잖아. 받는다고 판단되면
PP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이거는 주어일 때는 얘를 기준으로 해요. 이거 설명을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해줄게. 자, 우리가 분사의 쓰임이 세 가지가 나와. 첫 번째는 주격 보호를 쓸 때야. 주격 보호 자리에 쓸 때. 네. 두 번째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쓸 때도 있지. 형용사로 쓸 거니까. 분사는 혼자 쓰면 형용사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은 동사의 일부를 쓰지, 아까처럼. 네. 뭐 BING나 이런 식으로, 그지?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분사가 형용사로 쓰면서 주격 보호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 세 번째는 수식으로 쓸 때지. 자, 그러면 기준은 뭐가 되느냐 하면, 기준은 주격 보호일 때는 주어를 설명하지, 네. 목적어를 설명, 그 다음에 얘가 명사를 수식하지. 얘가 해주는 서비스를 받는 아이야. 설명을 해주면 설명당하는 아이가 주어지, 그지? 얘는. 네. 목적어고, 네. 얘는 명사, 즉 피수식어지, 그지? 네. 얘들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주어로 기준한다 하면 안 돼. 큰일 나.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The game은 is exciting으로 썼지. 네. 그 다음에 the people은 excited라고 했고, 목적어일 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 the game made people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따라하자. 지금 보면 주어 동사잖아, 목적어잖아.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야 돼. 얘는 주어의 상태지만 비동사를 빼놓고. 그러니까 게임을 기준하면 exciting이 맞잖아. 네. 그지? 그 주어를 기준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 보호기 때문에 목적어를 설명하니까 목적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게임은 만들어 사람들이 흥분을 주는 상태로 받는 상태로 받는 받는 거지. 왜 excited지? 자, 수식어는 아까 여기 있는 거는 the exciting game이 돼야 되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잖아. the excited people. people이 되죠. 이렇게 구분하면 간단하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분사가 능동으로 쓸 거냐, 수동으로 쓸 거냐는 각각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페이지 하나 더 만들어 놓자. 자, 요까지 하고 잠깐 우리 요까지 하고 한숨 멈추자. 자, 그리고 it is not possibly possible. 어느 거야? 왜 그렇지? 이 자리가 보호소. 오케이, 보호자리다. 보호자리에는 형용사를 쓰거나 명사를 써야 된다. 네. possibly는 부사다. 부사는 보호자리에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잘 가르치셨다. 반은 그렇게 해서 힘드셔도 가르치시긴 잘 가르치셨네. 쌤이 이걸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아, 근데 이게 잘해야 돼. 구성요소 중. 구성 요소가,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중학교 때도 중요하지만 점점 고등학교 올라가면 저게 더 중요해지고 저게 돼야 영작도 되고 해석도 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실제로는 품사, 문장 성분, 문형까지가 영어 문법의 거의 절반이나 마찬가지다. 품사를 제대로 하면 부정사가 쉽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니? 잠깐 봐.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네. 그리고 쌤이 동사 네 가지 품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항상 3종 세트야 얘가. 명령부 세트로 다녀. 네. 어지간한 우리가 새로운 사가 붙거든. 품사에 있는 거 말고 부정사. 그죠? 그리고 의문사, 관계사 하면 다 3종이야. 부정사도 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아, 다 있. 부사적 용법이지. 네. 의문사, 의문, 대명사. 대명사도 명사가 같이 쓴다 그러니까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세 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는 which나 네. 뭐 what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형용사는 이제 which book 같이 쓰잖아. 네. 꾸며준 형용사지.
그리고 where 같은 게 이제 부사지. 관계사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대명사,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관계 부사는 where 같은 거지 역시. 관계 형용사는 what money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있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다행히. 관계 대명사는 what이나 which나 이런 것들이 있지. 그지? 지시사,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지시 부사가 되지. 지시 부사도 있어. 나와. 지시 대명사는 that is 이렇게 쓸 때지. 네. 주어로 썼잖아. that book 이렇게 쓰면 형용사지. 네. 자, I don't have that much money. 이렇게 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얘가 형용사잖아. 형용사를 끄면 부사가 되거든. 이런 거야. 자, 조금 다르게 보자. 그러니까 부정사 설명은 품사만 잘 알아면 쉬운 거야. 동사에다가 수트를 입혀. 네. 그러면 명사가 되든지 형용사가 되든지 부사가 된다가 바로 부정사인 거야. 그지? 자, 다른 방법이 있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동명사. 이게 명사. 이게 이제 특별히 이때를 동명사라고 부르지. 형용사나 부사로 쓸 때는 분사라고 부르지. 자, ing형과 후부정사는 딱 붙이면 붙지. 네. 그러니까 품사하고 품사의 기능과 연결을 하면 문법들이 다 연동이 되거든. 그렇게 쉬운 거야. 그래서 처음에 품사하고 문장 성분하고 문형하고를 잘 해두면 나중에 가서 아주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쌤이 거의 절반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애들이 몇 달씩 이거 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면 문형 찾아내는 연습을 아주 심하게 할 거야. 자, 그리고 보자. 뭐 또 조금 더 얘기할 게 있을까? 아까 같으면 보호, 다르면 목적어 이런 거 있었잖아. 다르게 해볼게. I made her a doctor. I made her a toy. 이렇게 되잖아. 자, 사형식과 오형식인 건 금방 알 거고, 동사는 신경 안 쓰고 두 개씩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괄호칠 건 없거든. 지금 부사가 없기 때문에 괄호칠 게 없어. 이렇게 비교하면 돼. I하고 her 같을 리가 없지. 목적어지. 당연히 다르고 목적어지. 그런데 그녀가 선생님일 가능성은 있어.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네. 하지만 이건 확실히 아니지. 네. 그건 목적어야. 다르면 목적어. 그러니까 같으면 보고 다르면 목적어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돼. 같다고 하면은 보고 다르면 사형식이 되는데 빨리 사형식으로 나는 그녀에게 의사 한 마리를 만들어다 줬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겠지. 그녀가 의사가 되도록 이쪽이 더 좋아 보이지. 그럼 오형식이 되고 이건 사형식이 되는 거지. 같으면 보고 다르면 목적어가 아주 유용해.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품사 설명할 때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 전치사구 나왔는데 전치사구도 괄호 대상이다. 부사일 때도 있고 형용사도 있는데 형용사일 때도 괄호 쳐버리는 게 나아. 왜냐하면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데 없어도 그만이거든. 이거 봐봐. 나는 그냥 해도 문형을 안 바뀌어. 얘 부사니까 돼. 부사 중에 명사를 꾸며 이거 없어도 삼형식이지. 있어도 삼형식이지. 그러니까 얘들은 문장 성분이 아니니까 다 괄호를 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쉽지. 관계사절 괄호 쳐야 돼.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거든. 괄호 치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문형을 찾아내거나 이럴 때 중요한데 다 내려가나 보다. 자식들 마지막까지 왔나 보네. 자, 아까 여기서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 1번, 2번, 3번, 4번 중에 관계사절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지. 네. 어딜까? 134. 134인데 3은 좀 보류하자. 3 자체가 된다는 거는 목적어나 보호로 쓴다는 얘기거든. 그건 와절이면 되는데 그건 이 자리에 가야지. 보호나 목적어 자리 집어넣어 버려야지. 그리고 그걸 빼고 나면 답은 14. 1번에 있는 선행사 목적어. 이렇게 해야지. 2번하고 4번이 가능성이 높은 자리지. 듣는다. 왜냐하면 봐. 주어도 명사지.
네. 목적어도 보어도 명사일 가능성이 있잖아. 아, 선행사 뒤에 붙여야 되잖아. 맞니? 네. 그리고 아까 왓절 같은 거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보거나 목적어 자리에 바로 들어가 버리지. 아니면 주어 자리에 들어가지. 네. 그러니까 조금 위치가 다르지. 형용사로 쓰는 관계사절의 위치는 2번, 4번인데 문제는 2번일 때. 그러면 주어를 쓰고 관계사절을 쓰고 주어 동사를 쓰고 다 이렇게 동사가 될 가능성이 있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주어하고 동사 사이가 굉장히 벌어지게 되잖아. 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괄호를 쳐줘야 돼. 그런 거 안 돼. 그런 건 경우가 꽤 많이 나와. 네, 네. 이게 어려워. 이게 고등학교 가면 이런 것 때문인데 문제는 이런 거야. The book이고 which is 북사자 on the table is 이렇게 썼어. 틀린 데가 두 군데가 나와. 자, 있어요. 그치? 이게 틀렸지? 이것도 아가 돼야 되고 그지? 네. 자, 이것도 여기 저기 내려와서 그렇다. 자, 이게 아가 돼야 되고 얘도 아가 돼야 되지. 이거는 바로 앞에 있어야 되잖아. 없으면 봐봐. 주어 동사가 멀어지니까. 네. 그래서 명사를 뒤에, 특히 주어 같은 놈이 뒤에서 그냥 온도 테이블이라고 썼을 때도 그럴 때도 이것도 괄호 쳐버려야지. 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는 것보다 문장 성분이 아니니까 없애버려야지. 진짜 문장 성분인 주어 동사를 드러낼 수 있지. 네. 그렇게 되면은 복수네? 안 해. 금방 알거든. 테이블이 단수잖아. 네. 애들이 이렇게 된 경우에 그냥 이들을 넘어가 버린다.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끼어있는 수식어는 반드시 날려야 되거든. 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 그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괄호 안 쳐서 욕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자.